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고민을 덜어드리는 행정 언니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 고민을 덜어드리는 행정 언니 박윤아입니다. 요즘에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은 그러한 분야인데 각각 다른 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전문직 대표님, 특히 여성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랑 함께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약간의 그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법인 청남 대표 노무사 배가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산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염윤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 하고 또 이렇게 저희끼리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눌 텐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노무사, 또 손해사정사 이러한 직업들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 바로 취직해서 영업 마케팅을 8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퇴사 후에 좀 쉬고 여행도 좀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포르투갈에 한 달 살기를 갔었는데 그때 바로 코로나가 마침 와서 네, 그때 바로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됐고, 이직을 하기도 그리고 또 여행을 하면서 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차에 저 회사 선배님께서 예전에 본인 와이프가 노후법인 대표인데 좀 외향적이고 사람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도 한번 나중에 해봐라 라고 권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노무사 시험이 언제냐 확인해 봤더니 올해 시험이 아직 1차, 2차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됐다고요? 곧바로요? 아니, 보통 4년 이렇게 공부하냐, 4, 5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균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거창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서는 간호사들을 좀 우대해서 뽑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체 사고이기 때문에 병원 기록지를 좀 잘 리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간호사들을 우대를 해서 제가 처음에는 위탁 손해사정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이 이제 사건 한 건당 수임료도 좀 높고 돈을 또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아니, 오늘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진짜. 오기 전에 급하게 이제 계약건이 있었는데 이제 예상되는 수임료가 한 네? 그래서 오늘 하루 할 일은 다 했다. 그럼 이거 찍고 좀 쉬시면 되겠네요. 네. 대표님은 찍고 어떻게? 찍고서 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도 가서 일해. 어떠세요? 이렇게 두 분 다 직업 만족도가 좋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노무사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되고 보니까 사람 간의 이제 관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 있는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직업이 안 맞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법이나 숫자? 틀에 갇혀서 이제 계산하거나 이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제 기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제가 판단과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만족도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법인 대표님들. 그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신속하게 대응 많이 해요. 신세 한탄을 많이 하세요. 어떤 신세 많이 한다면서요, 요즘에? 직원들이 괴롭힌다. 다 퇴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애들 일을 잘 안 한다. 네, 제가 공감해드리는 일이 거의 8할은 되지 않나. 네. 옛날에 업무 잘하셨어요? 고가는 평범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끝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돈만 좀 생각하고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돈은 안 되지만 좀 어려운 사건들, 그 다음에 좀 이제 돈은 안 되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일의 난이도가 낮고 좀 돈이 되는 거는 차라리 이제 직원들한테 사건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진 자의 약간 여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희가 사실 다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직 이제 뭔가 이렇게 하실 때뭐 여성으로서 느꼈다 뭐 장점, 단점, 애로사항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노무사분들께서 그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그래도 자주 하게 되는데 보통은 피해자나 신고인들이 보통 여성이신 경우가 더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좀 제가 그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사업을 오래 한 남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좀 여성 대표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그래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최근에 그런 일 있었다면서요? 저도 이제 직장 괴롭힘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조사를 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를 했는데 이제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니 이제 신고하신 분이 그 가족 회사의 딸이 이제 직원으로 있으시면서 신고를 한 거였고, 그리고 괴롭힌다고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이 이제 그 대표 아버지의 이제 내연녀셔서 이런 거 방송해도 돼요? 특정인이 네, 네. 지칭이 되진 않으니까. 아, 그 기사 많을 거야 이런 케이스 진짜.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 업무상 적정 범위도 넘어야 되고 이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힘이 어느 정도 피해도가 높아야 돼서 이 부분이 결국 인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건도 있구나 하면서 좀 많이 저희끼리 이제 사례를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좀 섬세한 거, 남자들보다 섬세한 거, 그 다음에 좀 마음을 좀 잘 그래도 좀 알아주는 거,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여자 손해사정사들 경우에 이제 영업을 할 때 뭔가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영업을 할 때 좀 더 이점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영업을 할 때는 그 여성으로서의 이점은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손해사정사들이 원래 남성 손해사정사들하고 비율을 따지자면 한 10%도 안 되는 걸로 되게 알고 우리 있거든요. 저희보다 더 예, 좋네요. 그래서 이제 남자 손해사정사들은 아무래도 약간 좀 투박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사건을 진행할 때도 뭐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여성 손해사정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근데 원래 영업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영업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도 되게 희귀해요. 이제 여성 행정사가 아까 10%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사 한 20%, 여성이 한 20%? 그래서 저도 맨날 뭐 이제 하다 보면 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전화 막 하면 어머 여성 행정사님이시네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죠, 갔을 때. 왜냐하면 남성 행정사님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실 때가 간혹 있으시니까 저희는 편하게 막 얘기해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님은 여성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도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70%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비율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요즘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들으시는 그런 현장 이슈 이런 게 있으세요? 요즘 뭐 노무적으로는 유연근무제나 아니면 주 4.5일제 이런 제도 변경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데 그 식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뭐 산재 건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 약간 업무상 사고나 뭐 질병 이런 산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장이 안전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분들도 사업주분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요즘 완전 안전이 화두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슈가 따로 있긴 한데, 이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로 청구가 들어가면 그걸 그냥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게끔 자기네들이 이렇게 결과를 도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의료자문 동의를 해야 되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의료자문을 하려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보험회사 쪽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 말고 우리 이제 독립손해사정사가 알고 있는 그런 병원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의료자문이 굉장히 지금 우리 업계에서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가 하게 되면 아, 아니죠, 네네. 그런 경우는 네, 법적으로 더 강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가 신고가 됐는데 조사 결과 대표가 실제로 가해자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대표가. 그렇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대표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는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하거나 나와서 하면 되겠네. 네, 퇴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통 이게 자체 조사도 가능은 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대표가 신고당한 경우에는 보통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네, 내부에서 조사하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 보니 그래서 외부 노무법인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네, 조사를 의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하겠네요. 괴롭힘을 하신 그 가해자한테 이제 뭐 민사적으로도 물론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피해자에 대한 뭐 분리 조치나 아니면 뭐 유급 휴가나 이런 조치들을 다 요구를 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시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법에 맞게 다 절차에 맞게 지켜서 진행하실 필요가 대표님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이 되면 민사적인 이제 손해액 산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역시. 네. 네, 정신적으로의 힘든 나는 여기 우리 PD님 고생하시는데 신고를 안 대놔주면 그래. 끝나고 두 분이랑 상담 들어가고 큰일 났다, 대표님 지금.